네, 안녕하십니까. 쥐뚫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스타리아를 타고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 차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차는 좀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타리아를 타고 지금 학교로 갈 거고요. 학교로 간 다음에 차량의 실내외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반납을 하고, 제 차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7분이니까 학교 가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한 15분, 20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때 동안 좀 주행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또 장거리로 운전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게 조금씩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타리아의 연식은 2023년식입니다. 모델은 지금 9인승이고요. 승용이죠.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옆에 스타렉스가 있긴 하거든요. 스타렉스하고 거의 전신이죠. 스타렉스가 스타리아의 전신이고, 표방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진 차량이죠. 이 스타렉스는 솔직히 이제 화물이나 승합에 좀 목적을 두었다면, 스타리아는 승용과 다목적인 차량으로 개발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폭이 2m가 좀 안 되고요. 1950인가 1990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전폭과 전고가 동일합니다. 1990 정도로 2m가 좀 안 되게 동일할 건데, 이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전장이 5m가 넘어가지고 5m 200 정도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죠. 그래도 이제 군에서 좀 많이 멀었던 마이티 같은 모델보다는 전장이 그렇게 길진 않죠. 이 앞쪽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갑니다. 맥퍼슨 스트럿은 뭐 BMW나 아니면은 뭐 현대의 다양한 차종들, 혼다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서스펜션은 좀 놀랍게도 멀티링크더라고요. 웬만해서 제가 이제 승합차라고 생각을 하고 타다 보니까 이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아니라 저기 리프 스프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저기 어제 짐 싣고 서울을 갔다 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뒷부분이. 그리고 노면을 너무 잘 치고,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이렇게 잘했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멀티링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크기의
가성비에서 줄 수 있는 승차감으로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때쯤에서 이제 실내외 리뷰를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승합차를 넘어서 이동하는 라운지를 표방하고자 하는 2023년식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2.2 디젤 VGT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덩치 큰 차체를 초반부터 좀 가볍게 밀어주는 넉넉한 토크를 발휘하고 있고요. 이 다단화된 변속기 덕분에 주행 질감이 상당히 전작과 다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본닛 안쪽의 흡음재 마감이 좀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젤의 특유의 소음과 진동은 아직까지 실내로 조금씩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룩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자동차의 디자인의 틀을 좀 벗어난 우주선 같은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타리아의 상징인 일자형 주간 주행 등은 차폭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이 하단부의 아이스 큐브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가 좀 하이테크한 인상을 완성하고 있고요. 그릴의 파라메트릭 패턴과도 일체감이 좀 훌륭합니다. 측면을 보시면 벨트 라인이 파격적으로 좀 낮게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내에서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로 보여지고요. 이 휠을 좀 보게 되면 라운지 전용 18인치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미래지향적인 차체하고 좀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툼한 타이어 편평비 덕분에 승차감이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뒷모습을 보게 되면 루프까지 길게 뻗은 파라메트릭 픽셀의 리어 램프가 수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이퍼를 스포일러 안으로 숨긴 히든 와이퍼를 채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뒷모습이 단순한 멋을 넘어서 기능적으로도 탁월한데, 이 트렁크가 열리면 차량 후면의 거의 모든 면적이 개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싣는 높이, 로딩 하이트가 획기적으로 낮춰져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쉽게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손잡이를 당기지 않고도 이 옆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요. 네, 낮은 지상고 덕분에 승하차가 좀 편리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에 실내의 공간감이 눈에 좀 띕니다. 운전석에서 이 전방과 측면에 탁 트인 시야가 좀 눈에 띄는데, 대시보드는 낮고 윈드실드는 좀 멀리 있어가지고 운전 피로도가 상당히 낮고 개방감이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라운지 모델에는 버튼 시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센터페시아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 사용성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터치식 공조기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매우 세련되고 일체감이 있지만 지문이 좀 많이 묻어나고요. 수시로 닦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 무엇보다 터치 시에 좀 진동이 느껴지는 햅틱 반응 없이 소리로만 작동 여부를 알려주다 보니까, 이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주행 상황 중에는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손끝 감각만으로는 직관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버튼 배열이 좀 직관적입니다. 주행 중에도 손을 떼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좀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통해서 디지털 클러스터에 보여지는 정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기 쉬운 직관적인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소리 자체는 현대차에서 지금 사용하는 방향 지시등 소리와 동일합니다. 네, 클러스터 앞쪽과 센터페시아 상단 곳곳에 좀 광활한 수납 공간이 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업무용이나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인 공간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 9인승 모델이고요. 2열 시트는 회전이 가능해서 트렁크 방향을 바라보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벨트 라인이 낮기 때문에 이 윈도우의 개방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고요. 네, 센터 콘솔 후면에는 컵홀더 2구짜리가 들어가고요. USB 충전 포트와 220V의 인버터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실내외 리뷰가 지금 나갔을 겁니다. 스타리아의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문짝의 양쪽에 있고요. 문짝 하단 쪽에, 그리고 특이하게 대시보드 위쪽에 여기 컵홀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텀블러 같은 건 안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곳에 이제 넣고 뺄 수 있는 텀블러 거치대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에는 텀블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 텀블러 들어가고 나서도 좀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텀블러, 이 텀블러보다 좀 더 큰 것들, 뭐 스텔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수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차의 특성에 맞게 컵홀더가 컴팩트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쪽에 또 공간을 활용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하다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캠핑카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공간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간 디자인을 하듯이 차량이 좀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다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이 전고가 지금 199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어제 고속도로 다녀오면서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안 그래도 여기 선글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굉장히 부신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이제 모닝 타고 고속도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햇빛을 다른 차들 밑에서 이렇게 막잖아요. 나무 그늘 아래 있듯이 제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고가 2m가 좀 덜 되는 차량에서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부셨습니다. 그 서울에서 일 끝나고 촬영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해가 이렇게 정면에서 바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상향등을 맞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또 서울엔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차 막히는 상태로 계속 대기를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경험은 거의 부대에서도 안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빌딩 숲에서 그 많은 빌딩 숲을 뚫고 정확하게 도로의 끝자락에서
해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었어서 눈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방금도 좀 보셨겠지만 이 사각지대 경보하고 그 다음에 뭐 사방으로 경보가 작동을 합니다. 센서가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 센서가 이렇게 앞쪽에 거의 150도 정도? 150도 정도를 감지하는 것 같고 뒤쪽도 150도 정도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쪽은 감지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옆구리 쪽은 원래 이런 큰 차들은 돌다가 옆구리도 긁잖아요. 옆구리를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돌아야죠. 크게 끝차선에서. 근데 이 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는 아니어서 그렇게 막 버스 몰듯이는 안 타도 됩니다. 그리고 내륜차가 큰 차도 아니고 아마 이 휠베이스는 3000이 좀 넘을 거예요. 3300인가.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사각지대 경보가 들어옵니다. 사각지대 안에 차가 있으면 알려주고요. 솔직히 제가 요 정도의 차량들을 그렇게 신형 차량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출시가 돼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출시된 2023년식인데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이 실내외가 크게 변화한 건 없고 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뭐 인포테인먼트 업데이트가 됐거나 아니면 전체 제어 시스템들이 조금 더 추가되고 기본으로 추가되고 기본 옵션 들어가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왕왕왕왕 초보라고 써져 있네요. 심지어 지금 바깥에서 잘 코팅까지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토스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동이 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취소한다고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취소를 해놔도 시동을 껐다가 키면은 다시 켜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전조등에 조사각도 조절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세대 장치 당연히 들어있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모닝에는 차세대 장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유지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추돌 감지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아까 영상에도 좀 나왔듯이 2.2 디젤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8단이라서 그런지 궁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변속 충격도 없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 멈췄을 때 브레이크가 좀 가볍진 않습니다. 악셀레이터하고 이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운데 이 차가 좀 커서 그런지 일부러 그렇게 세팅된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로 밟아본 건 120까지를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주행성에서도 충분히 이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 차를 좀 운행을 하신다면 최적의 조건에서 차량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생각보다 이 노면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링 같은 경우에서도 차가 높아서 굉장히 휘청휘청할 줄 알았는데 땅바닥에 잘 붙어서 갑니다. 뒤쪽이 멀티링크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서지면 안 되는 작품을 뒤에다가 싣고 갔는데 생각보다 거의 무진동 차량급으로 잘 잡았습니다. 원래는 용달 불러서 가려고 했었는데 용달은
랜덤이에요, 차량이. 그래서 이제 어떤 차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또 라보나 좀 다마스 이런 용달이 오게 되면 좀 안에 들어갈 적재량도 좀 부족할 거고, 그리고 차량 진동도 꽤 심하고 뒤에 철판하고 적극적으로 닿아서 이렇게 사각지대 경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제가 이 습관화된 숄더 체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아무리 뭔가 이런 전자장비 시스템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도 습관적으로 사람이 좀 판단해서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운전이라는 게 사람만이 아는 감이 있잖아요. 그 감이 있는데 저 차에 이렇게 앞바퀴 보고 저 차가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운전자는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무리 전자장비가 많더라도 의존은 하면 안 됩니다. 의지는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이 차는 그 외부에 그런 공기질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줘서 자동적으로 실내기 전환을 해주거든요. 내기 외기 전환을 해주고, 창문도 제가 열고 있다가 실내 공기질이 나쁘다 그러면 창문을 닫습니다, 자동적으로. 개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운전자의 그 운전에 이 전자제어 장비들이 개입을 좀 많이 합니다. 가끔씩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전자장비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깡통 같아서 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종종 불편했고, 타라면 타겠죠.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것은 요 시스템입니다. 이 공조기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직관적이지를 못해요. 굉장히 좀, 이게 10.25의 디스플레이이고 그 밑에도 10.25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한 10.25인치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집어넣은 상황인데,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물리식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 버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느껴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눈으로 봐서 그 위치를 막 찾아가야 돼요. 왜냐면 레버 다이얼식이나 레버식이나 아니면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디에 어떤 버튼이 있고를 예측을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다르게 여기 터치 인포테인먼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직관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잘 보이긴 합니다. 잘 보이긴 하는데 어두운 화면에 제가 글씨들이 막 이렇게 떠다녀가지고 내비게이션 볼 때 살짝 그 밑에 부분이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이 친구를 더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친구 핸드폰을 더 많이 써가지고 딱히 그렇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불편했다 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칭찬할 것은 이 비상등의 위치입니다. 지금 여기 팔걸이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원래 좀 수동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팔을 굉장히 거칠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이제 기어 시프터에 원래 올려놓잖아요, 제가. 그런 것과 다르게 지금 이 친구는 기어 시프터가 물리식이 아니라 전자식입니다. 심지어 버튼식이죠. 버튼식은 불편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서울에서 주차하면서 그 골목 막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이 전진후진을 변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직관적이진 못한 거는 맞습니다. 직관적이진 못하고 눌러야 되는 게 이 세 개를 전부 다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 정면 보고 이렇게 보면서 세 개 맞춰서 해도 되는데 피단 따로 빼져 있는 건 좋았어요. 요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클럼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뒤에 이쪽 깜빡이 뒤쪽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모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계속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로 전자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2023년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연식 변경할 때도 크게 건드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사이드미러의 크기입니다. 거의 제 머리보다 큰 사이드미러가 지금 양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거의 사각지대가 없는 수준의 사이드미러고요. 사각지대 공보 장치가 있더라도 사이드미러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이드미러였고요. 차의 이 전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의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이 사이드미러 폭도 굉장히 긴데 이 사이드미러의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활용이 잘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에 공사를 하는 것 같네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 같은 경우가 공인 연비가 10.9 정도인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알아봤을 때 1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좀 안전운전을 하고 작품을 싣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수동운전을 하면서 습관된 발 컨트롤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비가 서울에서 공주까지 약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딱 15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중간중간 밟았거든요. 연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디젤이라서 그런지 연비도 괜찮은데, 그리고 디젤은 솔직히 유류비도 괜찮고, 여러모로 지금 좋은 포지션에 위치한 차량 같거든요. 그리고 칭찬해야 될 것은 이 수납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모닝에 제가 모닝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깡통인 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거기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컵 놓으면은, 컵이나 뭐 캔 같은 걸 놓게 되면 이 수납 공간은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수납 공간은 굉장히 깊습니다. 거의 손목에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 수납 공간은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요.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사선지게 경사지게 내려가 있어서 친구에게 뭘 넣으면은 안으로 이렇게 떼구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밑쪽에 또 미끄럼 방지 패드는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괜찮고요. 여기도 컵홀더는 있습니다. 이쪽에도 컵홀더는 있고, 이쪽 시트로 뭐 변환이 되진 않고요. 가운데 중간 시트로 변환이 되진 않고, 특이한 건 여기 뭐 미닫이 문이 있다. 요거는 뭐 미국의 차량들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뭐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슬프진 않습니다. 그래도 변속기가 8단이 물려 있어서 확실히 여유롭습니다. 이 친구의 변속은 여유롭습니다. 고속에서도 다운시프트 칠 때 굉장히 좀 준탁거리는 느낌은 없고요.
실내외 리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차량이 학교 차량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는 30분이 회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40분 안쪽으로 영상 내부를 찍고 나가야 제가, 근데 돈을 좀 내더라도 그냥 갔다 오는 게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리뷰를 하면 되거든요. 조금 여유롭게, 지금 차가 없으니까 여유롭게 세워두고 리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교 수업은 9시에 좀 시작이 돼가지고,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안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후방 카메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지금 차량에 좀 실내외 리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